하루의 끝에서 단 한 명의 승자를 가려내는 시간, 마켓위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버티느냐 도망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가만히 버티는 쪽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이죠. 이 뉴욕발 금리 인상 위기에다가 우리 시장은 또 오늘 초고환율, 거기다가 이 이란발 충격파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이 3배의 충격을 받았었죠. 다만 이 나스닥도 코스피도요 모두 이 신고가 근처에서 나온 급락이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는 충분한 재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달라진 건 없었고요. 이 여전히 반도체 실적 전망 그대로입니다. 주가의 조정폭도 이 과거에서 움직인 범위 안에서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게 펀더멘털의 훼손이라기보다는 이 수급과 센티로 인한 좀 과한 조정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드는 하루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스닥 선물과 코스피 야간 선물이 모두 큰 폭으로 올라가주고 있고요. 종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을 중단했다는 보도까지 막 나오게 되면서 유가도 상승폭 크게 줄여나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맞았을지 오늘 저희 마켓디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6월 8일 월요일 현재 시점에서 각 파트너들의 성적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시장이었던 만큼 강제 청산은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이 예외 규정을 발동하겠습니다. 참고하면서 보시죠. 가장 먼저 이런 상황이 올 거란 걸 미리 예측을 하셨던 걸까요? 여승재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에이징랜드부터 SK텔레콤까지는 이미 지난주에 정리해봤고요. 코스닥시스는 아쉽게도 오늘 손절 사인 나왔지만 다음 장이 놀라운데요. 오늘 새롭게 매수했던 후성, 바로 5%대 수익 올리면서 시장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아직 정리 사인이 나오지가 않았고요. 양시장이 8, 9% 하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 누적 수익률 160%대로 이 전거래일 대비 겨우 1%포인트 하락, 거의 변동 없었습니다. 그 뒤를 잇는 2대1리의 젠슨황, 황호중 파트너. 마찬가지로 스피어부터 PKC까지 바로 전주에 매듭을 지어봤고요. 로보스타는 오늘 고가 기준 2자릿대 상승도 나왔을 만큼 변동성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장중에 이 목표가 터치했고요. 잠깐 내려왔지만 일단은 지켜보자 말씀 주셨네요. 신규주들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매수해봤던 서진시스템과 제주반도체 모두 수익권에 머물면서 급락장에 역행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3자릿대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요. 다음 포트도 방어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필승, 정필승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이 필승 파트너님 역시 방망이를 짧게 잡으셨죠. 전략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시즌부터 LG 디스플레이, 다음 장에 현대모비스까지 지난주에 정리를 해봤고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삼성전자 오늘로 손절가는 이탈했지만 홀딩이라고 꽉 붙잡으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럼 혹시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일지 오늘 나와 계시니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2차 공략에 나섰던 LG 디스플레이는 아쉽게도 손절 사인 받게 되면서 총 누적 수익률 81%대 견고하게 지켜냈습니다. 다음은 불꽃 테마 대장주 강기성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이수화학이 아직도 그라운드 안에서 뛰고 있는데 약간은 지친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다행히 오늘 외인 매수가 다시 한번 크게 들어와 주는데 제2의 황금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응원하게 되네요. 나머지 선수들은 안타깝게도 오늘 시장의 역풍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이 극적인 역전을 보여주는 마켓위너의 맥이시죠. 강기성 파트너 막판 뒷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마켓위너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 방송을 하는 게 또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시각 나스닥 선물이 1.5%대 반등 중이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5.2%가량 정말 강하게 상승 중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뉴욕 프리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이쪽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 이대로 내일 시원하게 반등 이어갈지 두 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필승, 강기성 파트너님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성격상 이 과거의 이런 슬픈 일보다는 앞으로의 활기찬 미래를 주목을 해봐야겠죠. 얼른 가위바위보 통해서 순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네. 오늘 또 굉장히 기분 좋게 주먹으로 바로 이기셨네요. 네, 필승 파트너님, 오늘 자기소개, 거기다가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정필승입니다. 오늘 시장이요. 뭐 이미 주말에 오늘 월요일 어떻게 될지는 대충 좀 파악이 되는 마음의 준비를 했죠.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락 나왔고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됐지만 장중에 좀 알아 올려줬어요.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도 양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동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또 그 군사 작전이 또 있으면서 이게 또 갑자기 또 매물이 막 나오면서 엄청나게 갑자기 밀어버리는 또 그런 또 시장이 되면서 코스닥도 서킷 브레이커 엄청나게 코스닥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현재 연봉상으로 보면 작년보다 못해요. 작년에 종가를 일단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포모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럴수록 지금 시장 냉정하게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정말 펀더멘털의 문제냐, 내가 가진 종목들의 문제냐, 그러면 얼른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종목의 문제도 없고 실적도 나오고 어떤 주도 섹터 내에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지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오히려 물량을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막 지쳐하시거나 심신의 피로를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함께 저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장중에 저도 좀 반등을 해줄까 싶었는데 또 홍해 쪽 이슈가 터지면서 이 나스닥 선물이 쫙 한번 밀렸었고요. 우리 시장도 마무리를 할 때에는 같이 좀 크게 다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라는 보도가 크게 방금 전에 나왔거든요. 이 부분 내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기성 파트너님? 저 인사랑 같이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강기성 파트너입니다. 자, 시장이 사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고 작은 뭐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 이 모든 흐름들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자세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항상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 혹은 밴드 통해서 제가 인사이트로 잡아드려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5월 달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6월 중순까지, 초중순까지는 조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강의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가 뭐 로봇주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빠르게 또 불꽃 단타를 통해서 또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진행을 하셔야 결국에는 지금 빠지더라도 나중에 이쯤 되면 올라가겠거니라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 혹은 다음 주 추가 매수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데이터화된 내용과 함께 강의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분명 로봇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이미 뭐 아침에는 단기 단타 통해서 벌써 수익률을 뭐 60, 70% 이상 또 수익권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준비한 종목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잘 흘러가서 망정이지. 오늘 좀 제가 억울했던 게요. 미국도 우리도 둘 다 좀 신고가 부근에서 급락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미장은 좀 과열권이었던 AI 반도체 이쪽에서만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면은 우리는 좀 전방위적으로 이게 나왔었잖아요. 한마디로 오른 것도 없는데 급락하는 섹터들이 좀 속출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얼른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보죠. 우선 필승 파트너님. 네. 아, 삼성전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얼른 한번 리뷰해보죠. 네, 삼성전자. 제가 이제 시장이 조정 올 때는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뛰는 것은 대장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가장 먼저 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우리가 코스닥도 ADR로 46 미만으로 밀어놓고 한 번 우리가 급등 2% 정도 코스닥이 올라왔을 때도 그때 뭐 그 코스닥 그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반도체 장비 쪽이 막 그때 막 테스 이런 것들이 상한가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추세가 전환이 될 때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게 일단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현재 누굽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근데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일단 들고 나왔는데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11선, 21선, 41선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급락 나왔는데 처음에 장 초반에 급락 나오면서 21선을 좀 밑으로 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분할 매수로 충분히 대응을 하셨다면 지금 뭐 크게 두려울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야간 선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 이런 메모리 관련된 그 또 브로드컴도 지금 현재 뭐 한 3%대 정도 프리마켓에서 움직여줬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빠졌던 반도체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젠스랑께서 오늘 그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과도 이제 만남을 했죠. LTA 즉 2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은 단발적이었어요. 메모리 공급이 보통 한 1년 이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파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뭐 위약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TSMC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계약 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3개월, 6개월 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2년짜리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단순 공급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AI 팩토리에 관한 그 메모리 관련 그런 개발도 이제 함께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의 우리 또 부회장님과 또 오늘 젠스랑이 또 만나서 HBM4 요거에 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공급적인 부분에서 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까지 그리고 내년엔 이제 7세대 HBM4이랑 그다음에 8세대 HBM5 여기까지 지금 오늘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공급이 돼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빅테크들이 더 이상 AI 데이터 센터 못 짓겠다. 우리 더 이상 KPX 안 하겠다. 설비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올 때가 반도체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 뭐 손절가 이탈을 했지만 저는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와이드 카드를 써서라도 끝까지 어차피 지금 종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장기 공급 계약을 확정을 지었다는 건요. 이제 아예 그냥 멀티플 자체를 좀 새로 주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이 시각 뉴욕 프리마켓에서 마이크론이 7.6%,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샌디스크까지 일제히 4%대 굉장한 반등부를 뿜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나로 승부를 본다. 굉장히 또 강력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성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가장 눈에 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딩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뭐 지금 젠스낭이 방한했던 이슈가 아무래도 지금 제일 큰 이벤트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대기업 협업을 맺어지는 이런 대기업들 중에서 보시면은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SK도 있고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중에서 주가로만 따졌을 땐 현대차가
가장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현대차는 좀 보유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상승이 이제 후속주로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차가 그때는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아틀라스와 관련된 부분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현대차 계열로 있는 이 아틀라스 로봇이 이제 뭐 곧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만한 거는 월드컵 시축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차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화신전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올랐던 거 그쵸.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차량용 이 소재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의 배터리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차량도 이런 배터리 성능 오래 가거나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했죠? 차량 경량화를 했습니다. 차량 경량화와 이 배터리 효율을 따지는 그런 효율적인 제조 생산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화신전공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제조사 쪽으로 좀 방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 그룹주, 즉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뭐 차트만 보시더라도 뭐 65만 원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들 나오는데, 네. 사실 지금 뭐 눌렀다 가는 거는 거의 뭐 기본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근데 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사실 제가 지수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수는 뭐 9,000포인트 찍고 또 박스 P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리고 연말까지 봤을 때는 10,0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포인트 중심에는 결국에는 요런 현대차,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현대차 150만 원 간다. 요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BGF 리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BGF 리테일은 이 소비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보시면은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 백화점 종목이라는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소비주들이 이 유가 증권 시장이 올라가고 나면은 후속주로서 좀 올라가는 면모를 많이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이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잡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그래서 이제 BGF 리테일, 이 편의점 관련된 1위 기업을 좀 들고 와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사실 시장이 빠지는 흐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1분기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매출 실적이 역대급을 달성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부터는 또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 혹은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이 한 차례 또 불을 뿜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목표가 그대로 일단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제가 이제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와 관련된 또 현대위아, 뭐 클로봇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좀 볼 거는 현대위아라는 또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많이 흘러내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이제 현대그룹주 안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분명 이 자동화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시면 SI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스템 통합, 뭐 ITO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같이 올랐는데 아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오늘 보시면은 뭐 이 SI 기업들 중에서 뭐 이 삼성 SDS라든지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오늘 장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만 미뤄봤을 때도 저점에서 굳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그 부분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와 비슷한 종목으로 제가 공개 방송 때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오늘도 이제 비슷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클로버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 SI 기업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들을 한 번에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SK, 현대 뭐 이런 대기업이랑 뭐 직접 간접적으로 이미 지분 투자라든지 업무 협약 다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후속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겠고 지금 뭐 저점에서 내려왔던 부분들은 분명히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로 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현대그룹도 그렇고 로봇 쪽도 그렇고 이제 환율이 튀자마자 이렇게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호재가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각 환율이 1,525원대까지 확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30원 이상 지금 진정이 된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로봇과 이 SI 종목들 그리고 이 현대 관련 그룹주까지 잡아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저희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이 나머지 대응 전략 내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길 바라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문자도 기다리고 있죠. 샵 3772번으로 강기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충분히 함께하는 방법 저희가 차근차근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필승 파트너님께서 이 저번에 약간 그런 갑자기 또 끼어드는 그거를 이제 약간 좀 똑같이 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네. 이 LG 디스플레이를 또 이제 갑자기 봐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LG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수익률 대결이지 않습니까? 아, 그쵸. 분할 매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의 관점, 저의 손절 범위에서 이탈을 하면 과감하게 일단 손절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탈하고 다시 또 들어가면 됩니다. 예,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들어갈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개인데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일단 LG 디스플레이 잠깐 좀 본다면 일단 첫 번째 그 젠스랑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구강모 회장님 오늘 만났잖아요. 그 AI 전반적인 AI 팩토리라 뭐 이런 전반적인 이제 얘기가 나왔고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까지 지금 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LG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료가 또 소멸이 조금 됐죠. 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만나면 오늘 이렇게 밀리면 오늘은 좀 빠지겠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 또 들어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저는 이제 환율 1,530원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튀어 올라와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1,53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1,525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떻게 또 흐르나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야간 선물도 코스피 야간 선물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 메모리 관련된 부분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이 어찌됐든 지금 완전히 또 막 그 바닥을 또 찍고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지만 물론 내일 돼봐야 또 아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부분도 있고 올레드에 관한해서 그다음에 실적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올라오는데 실적까지 좋아지는 종목, 이 종목 여전히 유효하다. 세 번째 공략할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계속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모비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이 손절가 70만 5천 원이었는데요. 이거를 이미 그 이탈을 해서 제가 그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여기 21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올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가지고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예고인가요? 네, 네. 예고입니다. 우리 그 지금 강기성 파트너님께서 현대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현대 제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 모비스 문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네. 문을 제가 열어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 제가 또 한번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창시자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LG 여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현대 여정으로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을 얻으실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다시 한번 저희 필승 파트너님, LG 디스플레이는 저희 이제 규칙상 아쉽게 잠깐 좀 쉬어가기로 했지만 삼성전자 계속해서 홀딩 말씀 주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하신다면 내일장에서의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 미리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관련된 대응들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환율이랑 유가가 동시에 좀 같이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6%대 이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기성 파트너님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 좀 잡아볼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나요? 네, 자 이제 현대를 열어주신 이제 정필승 파트너님의 기운을 받아서 네. 저는 오늘 이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 오토에버로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네. SI 기업들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렸고 아까 이제 삼성 SDS라든지 이 시간에 장에서 이제 수급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오토에버가 아마 또 내일 그런 수급들을 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SI 기업들 특히나 이제 이 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 전문으로 해서 들어가는 기업들이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내용들을 더 받지 않을까. 이전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같이 오르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내일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먼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 시장도 한번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집중해 보시면은 아마 내일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아침에 또 나오는 내용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네. 일단은 현재 이제 현대 오토에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이제 시장에서 반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주가도 지금 현재 무너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만들고 그러면서 계단식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항상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거래량이 터졌던 이 5월 29일 양봉을 보시면은 이 저점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뚫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이 부분에 뚫고 내려갔을 때 긴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손절을 하거나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받쳐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지대를 활용해서 한번 저점 공략을 가져가 보자라는 입장에서 오늘 준비를 한 거니까 아마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매수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선 다이나믹스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급이 들어가는 업체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물류 자동화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또 아틀라스 관련해서 내용 나오게 되면은 현대오토에버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대는 네. 1차적으로는 90만 원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늘려서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짧게 잡고 진행한다라는 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특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다음 주 16일, 18일 요거 사이까지는 네.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짧게 90만 원 드렸고 손절 가격대는 65만 원으로 이렇게 짧게 잡고 진행을 할 테니까 다음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치열한 공방. 과연 누가 현대의 남자가 될 것인가? 필승 파트너님, 마찬가지로 좀 현대 관련 그룹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네. 안 들고 왔습니다. 종목을. 왜요? 일단은
여러 가지 또 지표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뭐 저는 일단 압축 포트를 좀 해야 된다. 이번 주 이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뭐 일단 오늘 제가 뭐 야간 선물 이렇게 튈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몰랐죠. 네. 아, 그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저의 방식대로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그 10일이죠. 네.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또 발표도 있고요. 11일에는 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또 미국에 또 발표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그리고 또 12일에는 스페이스X도 나스닥 상장을 하죠. 또 수급 블랙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블랙홀, 수급 블랙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에 돈이 쏠리면서 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종전입니다. 종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적인 부분도 안정이 되고 유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보다 더 많이 오늘 좀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져서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예상치보다 좀 많이 높게 상회를 한다면 어찌됐든 지금 연준이 12월 말을 지금 선행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거의 한 61% 정도 그 금리 인상 기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번 주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종전을 빨리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날짜가 맞아 들어가고 월드컵 전에 딱 맞아 들어가면 조금 증시가 지금 많이 빠진 만큼 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쉬어가자. 그래서 내일 어떻게 추세가 또 바뀌는지에 따르고 그다음에 환율이 또 어떠하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내일 조금 제가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따로 종목을 들고진 않았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연내 금리 인상 뭐 한 번이라도 이루어질 확률이 뭐 지금 60-70% 정도 잡히고 있고요. 2번 인상이 될 확률은 30%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야간 선물 폭등한다고 마냥 그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여기다가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CPI, PPI 거기다가 오라클 실적까지 딱 시장이 민감해하는 그 금리, 수급, KPX 이 연결고리 건드리기가 좋은 그런 일정들이죠. 자, 이런 한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파트너님들께서 매일 아침마다 시장 동향 빠르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우선 저희 강 파트너님 가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매일 몇 시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매일 아침 8시 50분 장 시작 10분 전에 이렇게 방송을 켜서 네. 전날 미국장 보면서 급등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월수금으로 해서 저녁 8시에 그날 정리를 하고 한 주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 오전 8시 50분 그리고 월수금 저녁 8시 매일매일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단타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까지 좀 같이 챙겨주시곤 하잖아요. 나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강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필승 파트너님은 가장 먼저 좀 이제 시장을 봐주고 계시죠? 굉장히 네. 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8시 10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10분에 방송 아침 진행해서 30분 동안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 증시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오늘은 철저하게 제가 관망을 해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은 21선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 끝나고 오후 5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굴곡질 만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 없이 매일 아침마다 저희 파트너님들과 함께 이 글로벌 시장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법 같이 알아가 봤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지만 벌써 또 시간이 33분이에요. 이제 한 분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는데 필승!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좀 한바구음 지으면서 좀 볼 수 있기를 네. 간절하게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필승 파트너님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마켓디너 후반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야기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파트너님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투자의 내공을 기르는 시간 마켓디너 후반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저는 정말 전쟁이라도 새로 난 줄 알았습니다. 나스닥이 4% 급락, 미장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이런 그림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충격이 이 정도까지 강력한 건가 좀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 정도 빠지면 기간 조정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들 궁금해하셨을 그 궁금증들 제가요 오늘 PD님 그리고 저희 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열심히 고심한 끝에 15분 동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강기성 파트너님 어서 나와주세요. 시장 반등 가능할까요? 네, 오늘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 즉 지금 시장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보고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작을 이런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GP직이면 100점 맥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그런 또 용어가 있는데 즉 지금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그렇다면은 지금 왜 떨어지는지 안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시점도 분명히 체크를 해둘 수가 있겠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오늘 낮에 종목 상담을 했는데 언제쯤 반등할까요? 아니면은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결국 빠지니까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강의 집중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브로드컴이 발단이 되었죠.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이런 게 아닌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망적인 부분들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BNP 파리바스라는 곳에서 또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조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AI 버블론에 좀 더 이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게 버블론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의견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수요가 줄어듭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하는, 예상치보다 하향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싸면 많이 안 쓸 거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생각할 만한 거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AI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국유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유화를 해서 조금 더 널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로 인해서 또 수익 창출은 또 이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줄을 이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빠졌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글이라든지 메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AI 산업과 관련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더 넣을 것이다.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상장 또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자금 흡수, 블랙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다시 특정 종목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거기다가 엔트로픽 관련해서 상장 선언서 제출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급이 쏠릴 만한 내용들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목들 통해서 장비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야 시장이 좀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이런 좀 우리가 좀 풍족함을 느낄 만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적인 이슈들이 나왔다라면은 나머지 두 번째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고용 지표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이상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제는 고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다. 근데 이 금리 인상 그냥 인상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연준이 워낙에 매파적 인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위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인물까지 합세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9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달이었는데 오히려 인상에 대한 확률이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20% 30%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이 6월 18일이었나요? 금리 발표가 그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뭐 60% 70%가 넘어가는 거고 9월 달마저도 30%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 가져가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결국에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FOMC 연준 회의 의사록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발표에 대한 부분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추가 매수하실 거면은 다음 주 15일부터 16일, 17일, 18일 요 사이 안에 내용 나오는 거 보고 매매하셔도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유동성 흡수 확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제기되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장이 반등할 재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 전에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이제 뭐 앞서서도 이제 우리 정 파트너님이랑 함께 말씀은 드렸지만 이 유가에 대한 안정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돼야 결국에는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위해서 오펙에서 증산 결정하는 거 사실 이것 말고도 미국에서도 뭐 수출량 이 원유 수출량이 뭐 역대 최대로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오펙에서 증산 결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유가가 안정을 취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9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요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한 80, 70달러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 전에 뭐 물론 60, 50달러가 평균선이었다면은 이제는 뭐 70, 80달러 선이 평균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70달러까지 내려갈지 중점적으로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CPI 발표입니다.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아무것도 예상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유가가 뭐 110달러, 120달러까지 올랐을 때 반영이 됐던 CPI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은 저번 달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6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CPI 발표, PPI 발표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지표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차별적으로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장에서 반등 나오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두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게 이제 발표하는 날이 6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요? 그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서 아침에 되면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 빨간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AI 관련된 부분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산업이 버블로 인해서 지금 올라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떨어졌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전에도 AI 버블 나왔을 때 뭘로 그거를 상쇄시켰죠? 그렇죠. AI 기업의 그렇죠. 실적 발표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또다시 그에 따른 성장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 나와주면은 결국엔 또
거품을 덮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가 아마 10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또 올려드릴 테니까 대응점 확실하게 잡아서 또 수익률을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지금 2분기도 뭐 최대치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달, 8월달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시장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빠진다고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나는 이제 주식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왜 빠지는지 알고 언제 올라갈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기회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저점에 왔을 때 막무가내로 제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잡으세요가 아니라 그 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짚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날짜를 적어왔네요. CPI 발표, 오라클 실적 발표라든지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제가 이거는 이때 기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PPI 그리고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에는 아마 조금 더 흐름이 세게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은 내가 단기 단타 안 하는 사람이라도 목요일만큼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CPI 발표가 21시 30분에 나옵니다. 수요일 날. 그러면 목요일 날 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오라클 실적 발표도 이날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아무리 못해도 목요일 날에는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1일 목요일 날 좀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 오토에버와 관련된 종목으로 로봇주들 올라갈 거다. 결국에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로봇주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기업 현대 오토에버가 좀 더 먼저 올라가 주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현대 오토에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현대 오토에버가 이번 시장에서는 저는 100만 원 한 번 더 뛰어넘어서 뭐 110만 원, 120만 원까지 간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0만 원대 1차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6월 중순 조정 한번 나온다. 그리고 지수는 8천 넘어서 9천까지 올라갈 거다. 5월 20일 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또 보시면은 저항대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지지라인 1차 지지라인 7,100, 2차 지지라인 6,700에서 6,900.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이트 꼭 보시고 매파적 인물로 꼭꼭꼭꼭 명심해라고 제가 해소 시점이라고 6월 16일 적어놨는데 아마 이 시점 기준으로 해서는 다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함께 투자 지금 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시장이니까 꼭 함께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등의 시점이 조금 일찍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이 약 5, 6%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강하게 스타트를 끊었죠. 뭐 두 가지 정도 지금 이유를 제가 말씀하신 동안에 찾아봤는데 우선은 이스라엘이 트럼프 요청에 이란 공습을 중단했고요.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 이스라엘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했다고 방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메모리 쪽에서도 이 웰스파고가 마이크론 목표가를 550달러에서 1220달러 두 배나 크게 올리게 되면서 메모리 중심으로 현재 나스닥 반등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오늘 밤 바쁘게 저희 파트너님과 내일 반등장 준비를 해봐야겠죠?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통해서 강기성 세 글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바쁘실 이 강기성 파트너님 얼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 2대1이 온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만나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